안녕하세요. CBC 충남방송 아나운서 송예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꾸준한 봉사와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 서산 토박이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님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기남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행정관 한기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을 양력을 보니까 이 동암초등학교, 서산중학교, 그리고 서산중앙고를 졸업하신 서산 토박이이신데 지금은 서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민생연석회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에서 민생의제 발굴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정말 서산에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14년에는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던데 지금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지 또 정치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정치에 대한 꿈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중요한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실 근무할 당시에 집합 제한이나 금지를 받았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빚에 또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지금 현재 12월 3일 계엄 이후에 그 피로도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의 작은 목소리 또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이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집권 정당의 정책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야당의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가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도 하고 저의 그 하다 못한 청와대에서 이루지 못한 그런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서산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쪼록 생각하고 계시는 그 목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인데요, 네. 후보님이 내년에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나 평소 꿈꿔왔던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좋은 말씀. 제가 너무 딱딱하게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가적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개인의 꿈을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지 않고 그 개인의 꿈들은 꿈을 꿔오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미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위기가 있잖아요.
외부로는 외교적인 위기도 굉장히 요즘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관세 25%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많은 철강 업체들, 대기업들은 대기업 나름대로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에 대한 방법도 현재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곳들에게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저의 꿈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꿈을 미루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10년도 더 지났지만 2014년 시장선거 때 공약을 보면 시립대학 설립과 청년 광장 조성 등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하셨던데 지금 또 유효한가요?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다른 청년 공약이 있으실까요?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네. 미래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만 청년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그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립대학에다 어떤 것들을 가르칠지, 어떤 것들을 시립대학 과목으로 맞을지 그거는 청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들어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특히 그 시립대학에는 산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청년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탐나는 공약 같습니다. 네. 이 서산을 위한 식지 않은 열정이 묻어나는 말씀 같은데요. 요즘 시내 식당을 가더라도 손님이 상당히 줄었고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보님만의 특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전문가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실에서 네. 충분히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왔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담당자이긴 하지만 제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행안부와 연결된 것은 행안위에서도 뭐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기재부에서 돈도 좀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의 그 자영업자 대책은 최소한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물이 필요한 그런 나무에 잎사귀에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시간이 좀 늦더라도 뿌리 깊숙이 이 식물이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책을 지원할 때는 간접적인 지원하는 방법과 직접 지원하는 이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OECD 국가 중 많은 집합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이런 식당업, 요식업, 외식업 이런 업종들에게 국가가 스스로 빚을 져서 이분들을 활성화시켜주지 못했다. 이 국가가 지어야 되는 빚을 개인한테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 빚을 개인한테 떠넘기거나 중소상공인들한테 떠넘기지 않고 직접 국가가 빚을 지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 연장선상으로 계속 빚을 지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현재는 가중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단편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보통 대한민국 평균 한 650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줄어서 한 100만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550만이긴 하지만 여기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전체 국민들을 본다면은 거의 1,500만 명 가까운 인구들이 이 자영업에 종사를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내란으로 힘들어진 이분들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또 저는 뭐 만약에 자치단체에 정한다면은 저는 뿌리 깊숙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긴급 재난지원금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 소비 활성화가 굉장히 높은 승수 효과를 가져오면서 자영업 스스로 그 경제 스스로 민생 스스로 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있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다 전체 삭감했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그 경쟁적으로 또 없애기 시작하는 그런 자치단체장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그 다른 시도에서 시 자체적으로 민생 자체 지원금들을 배포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산시도 제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 빨리 배워서 어떤 승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결과를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서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약간 사적인 질문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취미나 활동을 즐기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춤을 추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 정부력이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부력이 아주 꽝이신데 저기 몸치라 춤을 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네. 제가 춤을 추면은 표 떨어지니까 추지 말아라. 혹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춤은 전혀 못 춥니다. 좀 못 추고 다만 저도 조그맣게 저도 집이 단독주택이라 조그맣게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집 앞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야채도 키우고 뭐 농작물 관리도 하고 나무도 키우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따고 뭐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없어서 주변에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함께 공동 농장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 비닐하우스에 놀러 가보고 싶은데요. 오십시오. 네, 정말 건강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시민들과 시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 청와대 정책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민생연석회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저 만나시면은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이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고 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시민 여러분, 국민들이 희망이고 여러분과 함께 늘 곁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서산 토박이로 오롯이 서산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한기남 전 청와대 행정관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